구독,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자리를 낮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죠? 여기 주인이 접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회색 벽에는 세월의 얼룩이 번져 있었고 겨울 끝자락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새벽 5시에 아직 가로등 불빛이 꺼지지 않은 시간에 한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 단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쓱쓱. 낙엽이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소리가 정막을 가르며 번졌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를 청소반장이라 불렀습니다. 이준석 73.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눈 좀 치워줘요. 애들 미끄러질라. 예, 지금 하겠습니다. 말은 짧았고 허리는 깊이 숙여졌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장갑 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펴는 순간 숨이 조금 가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확정 500억 규모 신축 단지 예정. 주민들은 그 현수막을 보며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 아파트 사는 거네. 돈 좀 벌겠어. 조합장 잘 뽑았어야 되는데. 그는 그 말들을 묵묵히 들으며 화단에 떨어진 낙엽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재건축되면 나가야겠네. 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텐데. 그 말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자루 끝이 잠시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아저씨, 버튼 좀 눌러줘요. 손에 짐이 많아서. 몇 층이십니까? 15층. 그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깊게 패인 세월이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던 중 두 입주민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시공사 큰 데로 붙었다며? 응,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래. 조합장 얼굴도 못 봤어, 난.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현수막이 펄럭이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00억. 아주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안난로는 약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보온병을 열어 미지근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차가워진 손끝을 컵에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공 좀 던져줘요. 그는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공을 주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뛰어라. 바닥 미끄럽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단지를 울렸습니다. 잠시 그 웃음을 바라보던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벽에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단지 중앙에 서서 한 바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창문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처럼. 누군가는 그를 그저 청소부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곧 떠날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낙엽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쓱쓱. 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오래된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그곳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난 뒤 관리사무소 문이 닫히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시공사 계약 조건 좀 바뀐다더라. 수익 배분율이 조금 조정됐대. 조합장도 승인했겠지 뭐. 문틈 사이로 말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철컥.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복도 좀 빨리 치워줘요. 오후에 시공사 사람들이 온대. 예, 알겠습니다. 시공사. 그 단어가 공기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점심 무렵 단지 안 작은 식당에서 몇몇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회사가 서울에서 큰 데라며? 부장이라는 사람 온다던데 실세래. 조합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는 식당 한쪽 구석에서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주민 하나가 그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재건축되면 어디 가요? 그는 잠시 국물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나이 많으면 일 구하기 힘들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서늘하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뒤편 작은 창고. 그는 낡은 철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동의서 4본. 조합 회의록 복사본. 시공사 제안서 초안. 그는 한 장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분 비율 38%. 공사비 증액 조항 별도 협의. 그의 눈동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낮은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이번엔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원들 모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는 서류를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단지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낡았네요. 재건축만 되면 금싸라기죠. 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장 차림 반듯한 머리 번쩍이는 구두. 그의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낯설지 않은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모자가 살짝 벗겨졌습니다. 이마 위로 흰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정장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합장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따로 일정이 없으신 걸로. 그럼 계약 관련 얘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좁혀졌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설마.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조합장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주민 몇 명이 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쓱쓱. 남자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주차선 좀 다시 그어야겠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단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창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작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맞구나. 그 이름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교실 창가에서 들리던 그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현수막이 다시 펄럭였습니다. 500억 규모 재건축. 그는 그 글씨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세워두었습니다. 저녁 어둠이 단지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긴장이 마치 비 오기 전 공기처럼 묵직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쓰레기 수거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급히 뛰어와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층이십니까? 15층.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버튼 불빛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장 남자가 옆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준석이 아니야?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네. 이준석 맞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여기서 일해? 그는 카트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을 지났습니다. 남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넥타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 공부 잘했잖아. 대학도 갔잖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 조명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야,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엘리베이터 모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여기 재건축 맡은 시공사 본부장이야. 자랑처럼 말끝을 올렸습니다. 서울 쪽에서 알아주는 회사야. 뉴스도 나왔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 고등학교 교실 창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분필 가루 날리던 오후. 준서가 넌 왜 그렇게 조용하냐? 넌 커서 뭐 될 것 같냐? 웃음소리. 그리고 책상 위에 떨어지던 시험지. 엘리베이터가 12층을 지났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넌 여기 청소하면서 살림은 되냐?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먹고는 삽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뭐 각자 사는 거지. 15층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설명회 자주 열릴 거야. 복도 깨끗이 좀 관리해줘.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남자는 몇 걸음 가다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반갑다, 준서가. 그 말투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한번 굳게 다물렸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손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강하는 기계음이 귓속을 울렸습니다. 각자 사는 거지.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 둘이 웃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청소해요.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안 다치지. 아이들이 웃으며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각자 사는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정장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단지 안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단지 주민체육관 안은 이른 저녁부터 웅성거림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시공사 설명회라며 본부장이 직접 온대. 플라스틱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재건축 사업 설명회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체육관 뒤편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소매가 조용히 스쳤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업을 총괄하게 된 박도현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단지를 서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 사이를 지나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발걸음이 단상 가까이 닿았습니다. 아저씨. 마이크를 잠시 내린 박도현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체육관 안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편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는 동안 설명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공사비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되었고 물컵이 손에 들렸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옆으로 다가가 컵을 건넸습니다. 박도현은 그를 보지도 않은 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협의하여 배분 구조도 최적화하였습니다. 주민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배분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겁니까? 박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다시 불렸습니다. 커피도 하나 부탁해요. 설탕 빼고. 체육관 한쪽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종이컵을 들고 돌아오는 길 두 주민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힘들겠다. 그래도 저런 일이라도 있어야지. 커피를 건네는 순간 박도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일은 열심히 해야지. 마이크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박도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 자리는 거기지. 설명회가 막바지로 향했습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계약초안은 참고용입니다. 추후 최종본을 공지하겠습니다. 직원 하나가 서류철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무대 옆 테이블 위에 파일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 박도현이 파일 한 장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옆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교체해. 속삭임이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아주 짧게 스쳤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세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쪽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다시 도드라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설명이었어요. 믿고 맡겨야죠. 박도현이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떨어진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한 장을 넘겼습니다. 조항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조합 부담 60%. 그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체육관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저씨 아직 안 치웠어요? 그는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지금 정리 중입니다. 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길이 짧게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체육관 문이 닫히며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조항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눈가가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체육관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단지는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안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가 방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난로는 꺼져 있었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명회 때 쓰였던 서류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드나들며 어지럽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적막뿐이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각. 배분 구조 38%. 공사비 증액 조항 별도 협의. 그는 낮에 보았던 조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 문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조합 부담 60%.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종이의 까슬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숨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 낮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초안을 꺼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글씨가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초안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시공사와 협의 후 50% 분담. 그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왼쪽 오른쪽.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지 건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창문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전세금을 보탠 부부. 대출 이자를 계산하며 잠드는 가장. 이곳에서 30년을 산 노인. 그의 시선이 다시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민 부담 10% 증가. 500억 사업에서 10%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의자가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나 설명회 때 켜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사비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되었고 박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걸로 교체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의 손이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이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른 밤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날. 당신은 끝까지 바르게 살 거죠. 그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창문에 닿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겹쳐보았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책상이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합 총회 다음 주 토요일.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웃음. 아직도 그 모양이냐? 체육관에서의 커피 심부름. 내 자리는 거기지. 그의 입술이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자리는 내가 정한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초안과 최종본을 따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형광등이 꺼지며 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수막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0억 규모 재건축. 그는 그 아래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쓱쓱.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단지 체육관은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표결까지 간다던데. 시공사 확정되는 거 아냐? 주민들의 목소리가 낮게 웅성거렸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재건축 시공사 최종 승인 총회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 반듯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단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박수가 흘렀습니다. 그는 체육관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추가 부담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지나갔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이익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몇몇 주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자 사이를 지나 단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회색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가 아닌 작업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체육관이 술렁였습니다. 박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 업무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조합원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이준석입니다. 공기가 순간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장의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설명회 전 배포된 초안입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숫자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본입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체육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분 구조가 다르잖아. 공사비 부담이 늘었어. 박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단순 조정입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걸로 교체해. 체육관 안에 그 음성이 울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건 박 본부장 목소리 아니야.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해입니다. 맥락을 잘라낸 겁니다. 그는 단상 한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500억 사업에서 10%는 수십억입니다. 마이크가 울렸습니다. 그 돈은 주민 여러분의 부담이 됩니다. 앞줄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그 돈 못 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조합장으로서 계약 변경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체육관이 술렁이며 소리가 커졌습니다. 해명하세요. 이게 뭡니까? 박도연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민 하나가 외쳤습니다. 표결합시다.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공사 교체. 해입.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박도연의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체육관 안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올라갔습니다. 계약 부결. 시공사 교체 가결.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박도연은 단상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웃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자 자리가 있는 겁니다. 박도연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체육관 문이 열리며 바깥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500억 규모 재건축. 이제 그 숫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민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조합장이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이 맞잡혔습니다. 체육관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청소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 하나가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다음날 아침 단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였습니다. 전날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단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다른 장갑 같은 빗자루. 쓱쓱. 낙엽이 모였습니다. 잠시 후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본사 결정 내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 본부장 해임 통보됐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검은 세단이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눈밑이 짙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현수막이 흔들렸습니다. 박도연이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넌 늘 조용했는데 결국 내가 맞았어. 그의 손이 빗자루 손잡이를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사업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박도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직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박씨. 본사에서 바로 오랍니다. 짧은 정정이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단지 벽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민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조합장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준석 씨라 부르십시오. 노부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가볍게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청소해요.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지. 아이의 운동화가 바닥을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 조합장이신데 이런 일은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리는 낮아도 됩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책임은 낮출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현수막이 새로 걸리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재선정 예정. 단지는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중앙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마다 아침 불빛이 비쳤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산 사람들. 웃고 울고 떠나고 남은 사람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낙엽 하나가 발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쓸어 담았습니다. 쓱쓱. 소리가 단지 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청소부라 낮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쓸었습니다.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한 자리에서.